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바로 엔소날 코텍스로 뭐가 들어오느냐 하면 바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쪽에.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어디로 들어오느냐 하면 일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여수도 들어오고 여수 들어옵니다. 이렇게. 자, 출처를 알았죠? 그러면 이제 됐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들어왔죠? 들어와서 뺑 돌고 이렇게, 예,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갔죠? 그 다음에 서브 수비 칼럼, 이제 SUV 약자를 적어줬습니다. SUV는 중요하니까요. 수비, CULUMN, 수비 칼럼. 이걸 우리나라 말로 해마 지각. 해마 지각. 지라는 거는 지지한다. 각은 다리 각자. 지지하는 소파 같은 거라는 거예요. 요게. 예. 그래서 이 수비 칼럼이 메인 출력부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수비 칼럼에서 나오는 출력이 예, 여러 군데로 갑니다. 뭐 예를 들면 뭐 다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데로 가는데 이렇게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수비 칼럼에서 이렇게 나오는 요로 그랬던 요거는 요소까지 부르는 일이 뭐냐 하면 요걸 알베어스. 예, 백색노. 그 다음에 요쯤 오면 이게 덩어리가 많이 치면 요쯤 오면 이걸 부르는 이름이 핀버리아.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해서 요소는 요 갈래가 이렇게 이게 수염뿌리가 엄청 많습니다. 이게 100만 다발이 넘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요게 요렇게 갑니다. 요렇게 갑니다. 요렇게 와서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면 요로 들어갑니다. 요거 한 신경핵이 그 유명한 젖꼭지처럼 생겼대서 먼머리 바디. 자, 요것도 적어주겠습니다. 자, MB 유두체 젖꼭지 유두체라 그러고 먼머리 바디. 예, 유두체 젖꼭지입니다. 자, 요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하면 요쪽에서 요렇게 요핵 AV, AM, AD 다 갑니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살라머스 전액이죠. 요 세 가지 서브지법으로 나는 요걸 시상 전액이라는데 이쪽에서 어디로 가느냐? 이 다발이 예, 실제 해부를 보면 엄청 예, 동아줄 같습니다. 이게 100만 다발이 넘습니다. 신경섬유. 그래서 요걸 부른 이름이 이걸 부른 이름이 포닉스라 그래요. 이걸 우리나라 말로 내궁, 활단이 있죠. 이 활처럼 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하면 자, 수비 칼럼에서 나오는 출력 다발이 알비어스라 했다가 그 다음에 좀 더 두꺼워지면 핀버리아를 했다가 왕창 두꺼워지면 뭐라 그러냐면 일로 가서 포닉스가 돼갖고 이렇게 늘어오는 거예요. 먼머리 바다로. 먼머리 바다에서 시상 전으로 가는 거. 이게 바로 파페츠 해로 가는 거죠.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시상 전액으로 간 것들은 어디로 가느냐? 시상 전으로 간 것들은 어디로 가느냐? 자. 네, 이게 브레인에서 굉장히 또 중요한 영역이고 있죠. 네, 바로 이거 맞춰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오고 자, 입체로 그려주시면 돼요. 그 다음 요거는 이제 입체로 이렇게 그려주면 돼요. 자, 어디로 가느냐? 자, 요 노란 선을 쫙 따라가시면 돼요. 노란 선 따라가면 돼요. 계속 해봅시다. 이게 이제 파페체로요. 자, 바로 시상전액, 시상 안타리오 벤트랄, 안타리오 미디알, 안타리오 도잘로 먼머리 바디로까지 신경이 나갔죠. 자, 그 신경 어디 다시 한번 할까요? 바로 수비 칼럼에서 나왔죠. 수비 칼럼에서 알비어스 됐다, 핀버리아 됐다가 바로 뭐가 되느냐 하면 이 두꺼운 어마어마한 신경섬유 다발입니다. 이게 포닉스, 내궁이 됐다가 이게 바로 유두체로 왔다가 시상 전액으로 쫙 해주죠. 그럼 시상 전액에서 어디 가느냐? 시상 전액에서 어디 가느냐? 그 유명한 바로 다 나옵니다.
너무 복잡하게 그리면 안 되니까 이렇게 라디에이션을 해줍니다. 라디에이션 했다는 말이 뭐냐면 여기다 100만 다발이 넘게 이렇게 해줍니다. 자, 요걸 뭐냐면 요렇게 되는 요게 바로 내낭 전지, 바로 예, 그 내낭 전지를 구성한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걸 방사를 하고 그다음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속으로 이렇게 와서 그다음 똔똔똔똔똔 이렇게 와갖고 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이 이렇게 갑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제 느껴지죠?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네, 이게 이렇게 해서 다시 들어갑니까? 이렇게 해서 엔소나일 코텍스 다시 들어오잖아요. 오에산서. 그래서 이걸 바로 뭐라 그러냐면 이걸 파페체로, 지난 시간에 했던 파페체로라고 부르는 거죠. 파페체로. 네.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또 나누느냐 하면 여기서 이렇게 나눠서 이쪽을 부른 이름이 ACC, 이쪽을 PCC, 포스트리어 싱글러 자리스. 예. 자, 뒤에 약간 다 적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부른, 요 영역을 부른 이름이 RBS, RSC. 다 영역 이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파페체 회로. 자, 그 다음에 지금 이 영역하고 이거하고 맞선꼴로 또 DNA 피지를 그려줘야 돼요. 요걸 좀 잘 보시면 이렇게 통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약 이렇게 열로 신경 섬유가 이렇게 다니는 거야. 아니 요 세포가 이렇게 있고 이쪽은 파이브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자, 이쪽도 이렇게 그려줘야 돼요. 제대로 그리려면 이게 DNA 피지를 이렇게 나타내고 요 안쪽은 축삭이 지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보여주면 네. 자, 요거 이름을 말씀드리면 요쪽은 요 영역을 PCC, 포스트리어 페리에탈 코텍스. 예. 자, 그거하고 지금 무슨 이야기 드리냐 하면 이 브레인을 이 그림만 여러분들 숙달하시면 우리가 감각에서부터 감정이 생기고 의식이 만들어지고 느낌이 생기고 기억이 저장되고 하는 모든 걸 지금 이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자, 그럼 모든 거 하려면 우리가 어텐션을 해야 돼요. 주의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뭘 이렇게 세부적으로 기억하려도 문장을 정확히 봐야 되고 그다음 사람을 뚫어지게 쳐다봐야 되잖아요. 그게 어텐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정신작용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텐션이에요. 지금 챗GPT가 라지 랭귀지 모델 이렇게 넘어가면서 가장 브룩스를 띄운 게 뭐냐 하면 그 유명한 논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필요한 모든 거는 어텐션이라는 그 논문이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여러분들 챗GPT의 메커니즘의 가장 중요한 돌파구를 뚫은 게 뭐냐 하면 어텐션 메커니즘을 해갖고 우리 문장에 있는 단어 하나를 처리하는 걸 병렬적으로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게끔 어텐션 과정을 도입해갖고 지금 챗GPT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게 된 겁니다. 그 어텐션입니다. 네. 지금 어텐션 일어나는 과정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주의 집중이지 어텐션이. 자, 우리 인간이 가장 중요한 거는 어텐션 하는 기관이잖아요. 어텐션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렇게 됩니다. 요거에 또 한 영역을 설정해야 돼요. 요거에 지난 시간에 시각에 대해서 설명할 때 상구라고 수프리아 클리커스 기억나실지 모르겠네. 수프리아 클리커스. 예. 이 상구 수프리아 클리커스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펄비나르하고 펄비나르에서 일로 어마어마하게 신경섬유를 보냅니다. 됐죠? 그리고 또 이 펄비나르에서는 어디로 보내느냐 하면 바로 일로 하이웨이가 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 펄비나르, 그 다음에 이게 상후 두정엽입니다. 공간 지각을 하는 두정엽에서부터 이렇게 늘어납니다. 이게 그 유명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어텐션 삼각형, 어텐션 트라이 앵글. 이걸 우리나라 말로 주위의 삼각형이라고 불러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협연을 하면서 저거 뭐야?
주고 뭐야? 예, 내한테 중요한 것 쫙 따라가잖아요. 이게 바로 이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펄비네아가 그냥 혼자 독립하는 거 아니죠. 펄비네아는 모든 상황을 다 파악을 해야만이 내 앞에 전개되는 이 복잡한 이 정보 속에서 내가 느끼는 중요한 사항을 따라가죠. 그 많은 자동차 중에 내가 아는 자동차를 따라가고, 예, 그 많은 꽃 중에 내한테 관심 있는 꽃을 보게 되죠. 그게 바로 어텐션이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죠? 보거나 듣거나 느끼는, 보거나 듣거나 만지는 모든 감각 정보가 자 들어와야 되죠. 어디로? 펄비네아로 들어오는 거예요. 특히 시각에 관한 정보가 여기로 다 들어오잖아요. 여기로. 그 어디로 가면 보세요. 엔소나일 코텍스에서도 오죠. 그 다음에 수비칼럼에서도 오죠. 그 다음에 페리라인에서 오죠. 페리라인을 뭐랬어요? 사물 정보라 그랬죠. 예, 그게 다 들어와갖고 이거 하고, 이거는 뭐냐면 공간 정보입니다. 예, 공간 지각입니다. 공간 지각을 하는 이쪽하고 이렇게 삼각 편태. 이거는 바로 눈동자 돌리는 거잖아요. 무의식적으로 눈동자 돌리는 거잖아요. 예, 사카딕 운동. 그러니까 이게 항상 트래킹 한다는 거, 이렇게. 그래서 펄비네아야말로, 자, 사람들이 보면, 예, 그 사람 시선이 어디로 가는 거 딱 보면 알잖아요. 그 사람 관심이 어디 있는가 알죠. 누구한테 관심이 있는가. 저 사람이 뭐, 예를 들면, 주식이나 부동산에 관심 있는 사람은 이렇게, 예, 나 그런 사람 본 적 있어요. 부동산 엄청 관심 있는 사람하고 서울 시내를 다녀보니까네, 그 사람은 뭐 상가 건물이나 빌딩 보면, 아, 저게 현시가로 얼마 되고, 그 생각밖에 안 하더라고. 왜 그렇게 됐을까요? 예, 바로 시각으로 들어왔죠. 그 사람 시각은 단순하게 상가 건물을 볼 때 그 사람 머릿속에는 뭐가 되겠어요? 단순한 공간 건물이 들어온 게 아니고, 그걸 경제적으로 하고 여러 가지 이전 기억하고 링크를 해갖고 가치까지 들어가는 정보가 들어가죠. 동일한 빌딩을 봐도, 예, 부동산에 안목이 없는 사람은 그냥 뭐 건물이 멋있네 이라고 끝나는데, 부동산에 안목인 사람은 이게 교차로에 있고 이게 상가 건물도 사람들이 얼마나 지나가고 다층적으로 보겠죠.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다층적으로 보는 정보가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종합적으로 공간 지각에 의해서 눈동자를 매 순간 걸로 돌리는 거예요. 예, 보통 사람 모르지만 부동산 관심 있는 사람은 건물 전체를 뭐 계단이나 뭐 그다음에 이게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길목에 있는가 이런 거 다 모니터링 하잖아요. 그게 전부 다 어디서 하느냐? 핵심이 펄비네아라는 시상침에서 정보를 릴레이를 해주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이 또 뭐 이렇게 하겠죠. 내가 저축해놓은 돈도 없고 어디에 또 은행에 빌리고 뭐 온갖 계산을 해야 되겠죠. 부동산을 산다면. 그러려면 자기 내부에 내가 뭐 그냥 뭐 막 고만고만 살지 뭐 더 많이 돈 벌어가 뭐하 이런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이고 뭐 좀 더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지, 여러 가지 생각이 나뉘잖아요. 그러려면 그 생각은 누가 합니까? 내가 하죠. 구체적으로 내 셀프가 하죠. 자, 그게 어떻게 연결되느냐 하면 이렇게 연결됩니다. 이어서 미디알 프리프론탈에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시그널이 나갑니다. 어디로 가느냐 하면 일로 갑니다. 그러면 이쪽에 있는 이 영역, 어렵습니다. 조금만 따라서 이 영역은 뭐라 부르냐 하면 PC라 부릅니다. 이걸 이제 이 영어인데 이거는 프리큐니어스. 이게 뭐냐면 시각 전피질입니다. 이게 요걸 뭐라 하냐면 상자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상자가 직육면체잖아요. 면이 6개잖아요. 그래서 상자 모델로 하면 압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자 떡궁 이쪽은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 미디알, 이것도 측면이죠. 미디알 프리프론탈, 측면과 측면. 그래서 브레인을 이렇게 열었을 때, 자, 브레인이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좌뇌, 우뇌. 이거 벌려봐야 됩니다. 벌렸을 때 드러난 이 어마어마한 면적, 있죠. 이걸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바로 셀프가 작동하는 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양방향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요즘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요게 바로 뭐냐 하면 디폴트 모드입니다. 멍 때리기 들어보셨죠? 그때 셀프가 작동합니다. 바로 이쪽이 바로 셀프에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가장 핵심인 셀프가 등장합니다. 요 루트에서 우리 잘 아는 게 구체적으로 요 루트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요 위에 가는 이 루트는 뭐냐? 이 위로 이 껍질, 윗껍질로
이렇게 연결된 이 다발이 구체적으로 이게 여기까지 다 연결됩니다. 이렇게 연결된 이 다발을 뭐라고 하냐면 superior longitudinal fasciculus. 이걸 1, 그 다음에 superior longitudinal fasciculus 2, 3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그 조장희 박사님이라고 이쪽에 7테슬라로 갖고 아주 고해상도로 본 우리 대표적인 우리나라 브레인 과학자였던 조장희 박사님 그 이 자료 그 강의 보면 논문이나 보면 이쪽을 뭐 거의 5개 이상으로 구분합니다. 이 superior longitudinal fasciculus가. 이게 바로 뭐냐면 이걸 영어로 executive, 이걸 실행 모드라, executive 모드라 그래요. 이걸 실행 모드. 실제로 이제 이게 우리가 일을 할 때, 주의 집중해서 이 일을 하나하나 처리할 때 눈을 보고 낮에 우리가 각 직업적으로 자동차를 몰든지 뭘 구체적으로 직장에서 일을 하잖아요. 일을 할 때 가장 많이 작동하는 모드가 이 모드입니다. 바깥 세상에서. 요걸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럼 간단히 끝났죠. 이거 얼마나 대단합니까? 바로 디폴트 모드, 그 다음에 실행 모드까지도 이 그림에서 다 포섭이 됩니다. 자, 이쪽에서 그러면 시각 처리하는 것만 또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각 처리는 어떻게 하냐면 요거에 핵이 있습니다. 요쪽에 요렇게 나눠가 요 하부 집합에 요게 뭐냐면 레트랄 제니큘레이스 누클레어스, 요게 미디알 제니큘레이스 누클레어스. 이게 바로 청각, 요게 시각을 중계해주는 중계소입니다. 요건 청각 중계, 요거는 시각 중계를 해주는 핵이 펄비니아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펄비니아 구조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요 구조는 또 어떻게 됐나 하면 요걸 항상 열어두는 게 아니라 요거에서 또 하나 핵이 야를 막고 있습니다. 요렇게 해서 이 핵을 이렇게 막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막고 있는 걸 풀어야 됩니다.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 문을 열어주는 건 또 어디서 오느냐 하면 요거에 또 하나 핵이 있습니다. 그걸 열어주는 핵이 바로 어디에 있느냐 하면 미디알 렉티쿨라 포메이션, 이걸 중내 거물핵에서 나와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나오는 게 여러분들이 잘 아는 도파민, 세로토닌, 그 다음에 아세틸콜린, 이런 것들이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서 나온 야들이 이 핵이 야를 억제해줘야 됩니다. 또 그래서 요게 마이너스 억제 야가 요 핵을 억제해주고, 요 핵이 뭐냐 하면 그 유명한 살라머스 렉티쿨라 누클레어스입니다. 그래서 요 중내 거물핵이 살라머스 거물핵을 억제해주고, 그러니까 살라머스 거물핵은 요 LGN을 억제하고 있으니까 요 마이너스 플러스 되니까 탈억제가 됩니다. 탈억제가 되는 순간 우리가 시각에서 봤던 시각에서 봤던 게 이렇게 갑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100만 답을 넘습니다.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이쪽에 시각 피질로 갑니다. 비주얼 코텍스, 시각 피질. 그래서 살라머스는 확실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청각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렇게 해준다는 거죠. 자, 됐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시각 피질로 온 이 정보는 위쪽으로 일로 위로 올라갈 때 이렇게 해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이까지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걸 뭐냐면 바로 이쪽으로 가서 회화. 이게 어디냐? 바로 공간 정보를 처리합니다. 장소. 그 다음에 이게 또 밑으로 내려옵니다. 이렇게 내려와서 일로 들어갑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이렇게 해서 시각 정보가 이렇게 옵니다.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일로 또 다시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는 벤트럴 스트림이라고 그래요. 시각에 이걸 도잘, 이거는 바로
바로 그러니까 위치하고 관계 있는 시각 정보입니다. 그다음 이쪽으로 하면 뭐에 말하면 시각으로 가서 형태, 그다음 색깔, 요걸 처리해 줘 갖고 이미지를 만들어 주는 시각 일로 들어갑니다. 요것을. 예. 오케이. 자, 요 뒷부분 요 정도 하고 요 앞부분 좀 쳐드려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이제 거시적으로 보면 내가 이제 길을 가다가 뭘 봤어. 저거 뭐지? 봤더니 예. 자, 매미를 본다 생각해 보세요. 매미를 이제 어떻게 보면 매미 울음소리가 들렸잖아요. 그럼 매미를 찾아가고 나무 이렇게 고목나무를 살펴보잖아요. 그럼 어텐션 해야 되죠. 그러면 이제 요 보라색 바로 주위의 삼각형 이게 작동하는 거예요. 그다음 이제 매미 형태를 봤다면 시각적 이 문이 열려 갖고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예, 그게 뭐든지 이렇게 작동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앞쪽을 조금 처리해 드리면 자, 근데 매미가 아니고 뱀을 봤다면 어떻게 될까요? 뱀을 봤다면 상황이 달라지죠. 숲을 산책을 하다 뱀을 봤다. 그 과정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두렵죠. 공포 반응이 일어나죠. 자, 그게 바로 이게 바로 뭐냐면 편도체, 아미그달라, 편도체예요. 그럼 편도체는 어디로 시그널을 보내냐 하면 바로 이 두 개로, 특히 미디알 프리프론탈로 어마어마하게 시그널을 보냅니다. 이렇게. 예. 그리고 동시에 이 편도체는 어디로 보내냐 하면 일로 보냅니다. MD로 보냅니다. 예. 자, 이 루트가 이렇게도 오고 더 중요하게 이렇게 양방향입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또 이렇게도 갑니다. 이게 이제 놀란 반응, 두려움을 일으키게 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이게 바로 이쪽으로 가는 게 뭐냐 하면 바로 불안, 공포 이 루트입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또 한 루트가 있는데 어디 있느냐 하면 또 한 루트가 굉장히 중요한 루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걸 이 핵은 이름이 뭐냐 하면 누클리어 어쿰벤스. 중독이나 그 보상, 중독 이쪽 연구하는 사람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핵이 누클리어 어쿰벤스입니다. 이 어떻게 오느냐면 여기서 미디알 프리프론탈에서 바로 이렇게 옵니다. OPC도 거의 같이 온다 보시면 돼요. 이렇게 와요. 이렇게 오고 그 다음에 바로 누클리어 어쿰벤스에서 어디로 오느냐 하면 이리로 옵니다. MD로 오죠. MD로 오고 이 MD 핵은 자, MD 핵을 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 MD 핵이야말로 엄청 중요한 핵이죠. 이렇게 되어 있는 핵입니다. 이 MD 핵. 이 MD 핵으로 옵니다. 그래서 어떤 해부학자들은 뭐라 하냐면 이 MD 핵하고 시그널을 주고받는 이 영역을 전전두엽이라 하자라고까지 교과서에 나올 정도로 이 핵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MD 핵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MD 핵은 이쪽에다 적겠습니다. 자, 이 MD 핵. 자, MD 핵은 이건 뭐냐면 도소 미디알 등쪽 내측핵. 우리나라 말로 등쪽 내측 뭐다? 시상핵. 오늘 강의에서 요거는 반드시 좀 챙겨가셔야 돼요. 등쪽 시상핵 이 MD가 왜 중요한가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이 핵이 잘못되면 조금 살짝 이 역할이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세 가지 작동이 나요. 요것도 한 달 전쯤 했던 강의에 나왔을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핵이요. 이 핵이 작동이 원활하지 않으면 일어나는 일이 뭐냐 하면 무감정. 그 다음 더 나아가서 또 이런 무언어. 그 다음에 격기야 무행동. 아무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꼴빵이 차고 있는 오닥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수십만 명 있다 그랬죠. 젊은 사람들이. 방 밖에도 안 나오는 거예요. 게임만 하고 방 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 핵하고 관련입니다. 전적으로. 그 다음에 이 무감정, 무행동 더 나가서 이 핵이, MD 핵이, 임대핵이 망가지면, 예, 바로 뭐가 있냐 하면 치명적, 가족성, 불면증이 일어나요. 페이탈, 패밀리아, 인소매니아. 페이탈, 패밀리아, 인소매니아.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 이 핵입니다. 이 MD 핵이 문제가 생기면 조금이라도 작동이 시원찮으면 뭘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말도 안 해요. 감정도 안 생겨요. 그리고 움직이지도 않아요. 그거 대표적인 경우는 뭐죠? 말하기 싫고 감정도 잘 안 생기고 하는데 가만히 방 안에 있으면 뭐죠? 우울해지죠. 바로 우울증, 디프레시브. 우울증이 이 핵하고 관계 있습니다. 금방 감 잡았죠. 그래서 이 핵이 완전히 망가지면 유전적으로,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게 발견된 몇십 년 안 됐어요. 뭐냐면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죠. 우리가 잠을 안 자면 어떻게 되는가? 마우스는 한 보름 정도 안 자면 털이 빠지고 꽁지가 잘라지고 먹이를 줘도 잘 이렇게 편안한 환경 속에 놔도 잠을 2주 동안 지한테 안 박탈하면 털이 빠지고 꽁지가 잘라지고 격기가 죽었다 그랬죠. 그러면 해부를 했더니 바로 창자나 내부 장기에 있는 박테리아들이 다 나와갖고 내부를 완전히 박살을 내버렸다 그랬죠. 안에서부터 붕괴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인간한테는 수면 박탈 실험을 할 수 없죠. 최고의 참혹한 고문이 되잖아요. 그런데 자연이 내린 인간한테 수면을 박탈하면 어떻게 되는 실험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페이탈 패밀리아 인소매니아 증후군이라 해서 치명적으로 잠을 못 자는 유전병이 있습니다. 이게 발견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아마 한 가족이 보고돼 있고 전 세계적으로 한 100가족 정도가 이렇게 보고가 돼 있는데 결론 말씀드리면 이거는 중년의 남자들이 갑자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뭐 스트레스 받아 그럴 수 있죠. 뭐 한 일주일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한 달 동안 안 오는 거예요. 겨우 엎치라서 잠을 들었는데 설잠 자고 한 달 지났고 2달 지나고 불안해지죠. 온갖 처방을 해봐도 안 되죠. 몇 달 동안 버틸 것 같아요. 통계적으로 10달을 못 버팁니다. 10개월 내로 되면 죽습니다. 마우스는 쥐는 대략 보름. 인간은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유전병에 의하면 10개월을 못 버틴다는 거예요. 가족성이니까 유전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쪽 논문을 팔로우하면서 가장 놀랐던 게 뭐냐 하면 도대체 그래서 죽은 사람을 해부해 봤더니 브레인에서 어디가 잘못됐느냐. 바로 이 MD 핵이 망가졌다는 거예요. 오마이 사이언스. 저는 전율을 했습니다. 우리가 말하고 감정을 일으키고 행동하는 거, 그거는 의욕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스트레스 받고 뭐 이렇게 실현을 당하거나 사업에 실패하면 사람들이 먼저 치는 게 웅크리 든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 바깥에 안 나오고 말도 안 하고 이렇게 돼버리죠. 문을 닫아버리죠. 맞습니다. 바로 우리의 정서적 우리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 문이 열고 닫는 곳이 바로 MD 핵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MD 핵에 얼마나 많은 시그널이 들어가는가 한번 보세요. 자, 보세요. 바로 MD 핵에 들어가는 이거였죠. 바로 인페리오 살라믹 펀덜 일로 들어가죠. 이건 어디서 왔어요? 바로 엔소나일 코텍스에서 나온 시그널하고 또 어디죠? 바로 페리나인에서 들어왔죠. 내 앞에 있는 보거나 듣거나 하는 거 관심 없어지는 거예요. 이 시그널 안 들어가니까. 됐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됐죠? 또 어디서 왔어요? 이 회로. 이 회로가 바로 무슨 회로냐 하면 이게 바로 보상 회로죠. 이게 바로 지금 이 회로가 이렇게 가는 이 회로가 보상과 중독의 회로입니다. 이게 또 익숙하잖아요. 이게 작동 안 하면 어떻게 되죠? 보상을 안 바라고 뭐 그거 관심 없는 거죠. 그러면 그냥 뭐 사람이 아니죠. 아무리 좋은 거 옆에 갖다 놔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보상 회로니까. 보상이 작동 안 하면. 됐죠. 그 다음 또 무슨 회로가 들어가요? 3개가 들어가죠. 편도체에서 들어가잖아요. 불안, 공포가 일로 들어가죠.
자, 만약에 여러분들 꼴방에 있는 사람이 직장도 막 1년씩 안 나가고 하는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이 불안을 느끼면 내 생계에 불안을 느끼면 움직이겠죠. 이 회로가 작동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망가지면 불안도 못 느끼겠죠. 네. 네. 브레인 공부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는 첫 번째가 뭐냐, MD핵입니다. MD핵을 딱 공부를 하면 우리가 말하고 감정을 일으키고 행동하는 거는 브레인에서 엄청 이 작동을 뭔가 문을 열고 활발하게 작동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 받거나 실현을 당하거나 사업에 실패하면 왜 사람이 궁극적으로 또 어떤 자살까지 하잖아요. 그게 왜 그렇게 되는가? 문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됐죠? 사회적 커넥션에 문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그 문에 해당되는 게 MD핵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게 원활히 할 경우는 어떻게 되죠? 세상을 봐야 되죠. 그러면 이 펄비네아가 내 관심거리를 찾아갖고 어텐션, 항상 내 관심이 생기는 거죠. 주의 집중할 만한 게 생기죠. 저거 뭐야? 내가 이 사업 벌여봐야 되겠네. 저 사람하고 한번 사귀어봐야 되겠네. 이런 어텐션을 통한 뭐 하고 싶은 욕망이 출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상을 바라죠. 직장에 나와서 하면 보너스도 생각하고 보상을 바라잖아요. 그럼 이어서 드디어 보상회로가 MD까지 온다는 거예요. 대단합니다. 대단하죠. 자, 그래서 이쪽에 이쪽으로 수비 칼럼에서 나가는 쪽으로 다시 이야기 드리면 미디알 프리프론탈, 그 다음에 베더 누클레어스 스테레아 터미널러스, 그 다음에 아미그달라, 베더 누클레어스 스테레아 터미널러스, 그 다음에 아미그달라, 이런 데로 갑니다. 예를 들면 요게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요 베더 누클레어스 이 뭐냐면 베더 누클레어스 스테레아 터미널리스, 이걸 뭐냐면 붕괴 선조 침대핵. 요게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반드시 하셔야 돼요. BNST라는 게 뭐냐면 베더, B, 그 다음에 누클레어스, N, 스테레아, 그 다음에 터미널리스, 이렇게 됩니다. 요게 뭐냐면 아미그달라에서 나가잖아요. 요 나오는 요 출력부 밑에 이게 이제 붕괴선조, 이게 붕괴선조, 선조 밑에 있는 요게 침대 BNST. 자, 요거에 뭘 하는 건데 하나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로 불안입니다. 특히 불안인데, 자, 여러분들 불안은 뭐죠? 막연한 불안입니다. 막연한. 공포는 뭐죠? 공포의 대상이 있는 겁니다. 오히려 공포는 피하면 돼요. 대상이 있으니까요. 근데 막연한 불안은 피할 수 있나요? 항상 온 사방에 있는 거예요. 대상이 없는 거예요. 대상이 없기 때문에 내가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바로 이 막연한 불안은 만성 스트레스가 됩니다. 이 막연한 불안은 이게 바로 스트레스예요. 그러면 이걸 하는 데가 바로 BNST 핵이라는 거예요. 내 막연한 미래에 대한 불안. 막연한 게 사람 미치게 하는 겁니다. 장시간으로. 차라리 아픈 거 확 아프고 당할 거 확 당하고 나면 짧은 시간 하고 나면 우리가 회복력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근데 강도는 낮지만은 은근히 사람을 오랫동안 괴롭히는 거 있죠. 만성 통증도 그렇고 그보다 만성적으로 있는 걱정. 그걸 처리하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편도체에서 나오는 이 스테레아 터미널리스 밑에 있는 바로 깔려 있는 이 점점이 박혀 있는 이 핵들입니다. 이걸 붕괴선조 침대 핵이라고 그러고 베더 누클레어스 스테레아 터미널리스라고 그래요. 이쪽 핵들은 바로 우리 실존적 막연한 불안을 처리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했는 걸 간단히 요약해 드리면, 자, 첫 번째 이제 해마, 그 다음에 이건 전전두엽, 그리고 두정엽. 자, 해마는 바로 시작이 어떻게 하면 엔소나일 코텍스에서 치상회, 요 치상회죠. 치상회로 가서
CA3, CA1 다시 엔소날 코텍스. 요게 기억의 기본 회로입니다. 예. 바로 해마기하 바로 뭐냐 하면 사건 기억 혹은 일화 기억. 요 같은 말로 일화입니다. 일화 기억. 우리 일상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가 경험했던 모든 거 요소 만들어집니다. 기억으로. 그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회로가 감각 입력에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해마는 바로 시각, 청각, 촉각, 특히 시각, 청각에 바로 연합 감각이 통째로 들어옵니다. 어디 들어오냐면 엔소날 코텍스로 들어옵니다. 그럼 시각을 한번 예를 들어 줄게요. 시각이 지금 어디로 오느냐 하면 자, 요 화살표 거꾸로 가보세요. 거꾸로 가보면 요렇게 가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지금 바로 요거잖아요. 요 시각. 예. 이 바로 이 시각 피질. 예. 자, 요거에 이 바로 시각 피질로 가지 않습니까? VC 시각 피질. 일로 가는데 그러면 시각 피질로 바로 시각 자극이 와야 되느라 하면 허락을 맡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것서 온다는 거예요. 요게 바로 뭐냐면 바로 외척 설상체에서 문을 열어줘야 중계된다는 거예요. 망막이 있잖아요. 망막에서 여기로 가잖아요. 그럼 여기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등 쪽으로 가서 일로 가서 공간 지각을 만들고 그 다음 일로 내려와서는 바로 이거는 이 파라히포캄팔에서는 뭘 하느냐 하면 바로 파라히포캄팔에서는 배경 그 다음에 페리라면서는 구체적 사물 해서 배경이든 전경이든 대상이든 배경이든 모두 다 시각 정보죠. 그 시각 정보 어디로 갔냐면 일로 갑니다. 일로. 그래서 외척, 레트랄, 외척 엔소날 코텍스에서 미디알 엔소날 코텍스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그다음 또 보시면 이렇게 다 들어갔죠. 여기 이제 해마, 이 해마로 들어갔잖아요. 해마에서 어떻게 되냐면 알베어스, 바로 해마에서 수비 칼럼에서 나오는 알베어스가 이 백색 다발이 모여져서 핀브리아를 구성하고 이 핀브리아가 어디로 가느냐 하면 포닉스로 돼갖고 이 포닉스가 먼무리 바디로 들어가서 먼무리 바디에서 시상전액으로 왔어. 시상전액에서 바로 이걸 뭐냐 하면 시상방사 이걸 뭐냐면 전 시상방사 예, 라디에이션 일어나서 이게 ACC 바로 ACC에서 그 다음에 PCC로 통과하고 PCC에서 다시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다시 들어가서 해마로 가는 이 폐회로를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파페처 회로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전체는 파페처 회로 정보의 한 3배 이상 정보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내가 바깥 경치를 봤어요. 그러면 배경이 있고 전경이 다 봤잖아요. 근데 내가 아는 사람이 지나간다. 그럼 내가 트래킹을 하죠. 저 사람 누구야? 따라가죠. 그 과정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어텐션, 초점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바로 펄비나르에서 바로 이게 뭐냐 하면 포스트리알 페리에탈 코텍스 이게 바로 공간 정보를 처리하는 거거든요. 일로 딱 해서 어쨌든 우리가 사물이나 이 모든 사건이 공간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배경 공간 전체를 모니터링 한다는 거예요. 배경 공간 전체를 모니터링해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요거에서 이렇게 해서 그래서 뭐냐 하면 그리고 눈동자를 돌려야 되죠. 그렇게 이게 상구, 눈동자를 돌리는 데 가고 이 펄비날에서 이쪽하고 연결해갖고 어떤 한 공간 배경 전체에 주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배경 전체에서 누가 움직이면 내 관심 있는 사람이 움직이면 내 눈동자 따라가야 되니까 이 펄비니아에서 다시 또 상구 쪽으로 시그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라색 삼각형이 그 유명한 어텐셔널 트리앵글이라고 그래요. 브레인 과학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됐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느냐 하면 편도체에서 전전두엽, 특히 내척 전전두엽에서 하고 요거는 뭐냐 하면 요거는 미디알입니다. 미디알, M은 미디알이고 프리프론탈이고 요거는 오비탈, 프론탈, 코텍스 약자예요. 눈동자가 들어가 있는 그 피질입니다. 그쪽에서 전전두엽에서 늘어와요. 늘어오고 또 아미그달라에서 올라가게 돼요. 그럼 이제 아미그달라에서 올라가는 이 시그널은 조금 더 완성을 시키면 여기서 또 옆으로 또 빠져나와요. 이 반개 시그널이 빠져나오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이게 바로 그 유명한 septal 에어리아. septal 누클리어스로 가요. septal 누클리어스는 다시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일로 들어가요. 일로 들어가서 이렇게 다시 들어가요. 포닉스를 타고 다시 들어가요. 아들이 또. 놀랍죠? 이 septal에서. 그래서 septal에서 나오는 시그널이
이렇게 가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요 까만 시그널을 브레인 과학에서 뭐라 부르냐면 요걸 부르는 이름이 이 회로를 부르는 이름이 septo 히포캄팔 패스웨이. 예, 이게 바로 뭐냐면 중격 핵에서 해마로 다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마로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죠? 이게 해마로 들어가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말이 뭐냐면 감정과 기억은 분리 어렵다. 분리 힘듦. 붙어 있다는 거예요. 물론 분리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감정과 기억은 엉겨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septo 히포캄팔 패스웨이가 리얼하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 septo 요 시그널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